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장이 끝났고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뭐 장 막판에 2.5%대까지 하락이 심화되었다가 그래도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표체물 좀 같이 볼 건데요. 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리튬 가격 상승, 또 그 상승에 대한 리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지수의 하락보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흐름이 괜찮게 좀 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이제 지수의 흐름에 따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 건데 좀 아쉽게 끝났죠. 근데 오늘 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중에 여러분들 올라간 종목들, 잠시만요, 이게 잘 안 켜지네.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은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이 조정 단계는 우리에게 보다 바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 기회를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나올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또 그 실적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하는 여러 가지 대응들과 그제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저녁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나스닥의 하락으로 우리 한국 iShares ETF 시장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고, 그 급락에 따른 오전장부터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 프리 시장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또다시 또 하락으로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이 반도체 지수에 대한 하락이나 S&P 500, 나스닥, 이 글로벌 증시 하락이 상당히 또 좀 컸다고 봐요. 자, 그러면 퓨처엠이나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결국 시장이 중요하구나. 네, 시장이 중요하고 내가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 나스닥이나 미장 선물 시장의 가격이나 또 AI 쪽 뭐 버블에 관련된, 또는 최근에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죠. 이 금리 인하 발표가 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긴장이 좀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나스닥이 하락 국면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걱정할 거 없다 보는 게, 저는 내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일 어떤 흐름과 어떤 거래량과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 고점까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무리가 없이 우리만의 전략, 우리만의 시나리오대로 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였던 이유는 그 셧다운이죠, 셧다운. 이 셧다운 종료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연방 정부가 계속 업무가 중지되다 보니까 뭐 어떠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악재보다 더 불확실성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상태다 보면 되겠고, 결국에 2차 전지 또한 이제 AI 섹터에 제가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발표가 너무나 중요할 텐데, 저는 오히려 뭔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한 번 더 이 저점 바닥 리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돼서, 만약 오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한번 하락한 뒤에 저점 테스트할 거다. 그리고 이 쌍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미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구간에서 뭐가 쌓여 있어요? 신용장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털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텐데, 이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까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던 수급들이 이제는 재분배가 되는 시기가 진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분배가 되는 시기에 저는
2차 전지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요.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쯤에 이제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각 종목들마다 좀 전략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제가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우리가 지금 거의 뭐 1-2 주째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뭡니까? 바로 홀딩스의 지금 현재의 주가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 이렇게 임펄스로 올라갈 거고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여기에 따른 고점, 단기적인 고점 구간까지 우리는 무조건 끌고 나갈 거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AI 버블이다, AI 거품론이다 약간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면서 이런 조정 구간들은 계속 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강세장이라는 게 꾸준하게 뭐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거 강세장 맞는데요. 강세장이라는 건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보다 더 강한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세는 상방이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평소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이라는 의미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그 하락폭은 더 크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1차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재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가장 관건이었고 저는 절대 여기 라인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정확한 또 다른 이제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오겠죠. 오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 혹은 올라갔을 때 앞으로의 대응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이 장기적인 상승 파동에 따른 고점 구간들 또 단기 상승에 따른 고점 구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여기서 나오는 5파 고점 단계가 우리 1차 목표가 될 것이고 이 4파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이 4파 조정 단계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거 0.382 라인 혹은 여기 라인까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이 라인에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을 뜰 때 우리가 또다시 매수 관점을 바라봐야지 지금은 절대 매도 관점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언제나 그렇듯 이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타점을 빠르게 또 찍는 영상에 대한 타점에 대한 영상을 빠르게 찍을 건데 이게 또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안내를 좀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포스코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포스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에 관련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의는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이미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미증시 ETF 또 뭐 여러 가지 또 코인까지도 시장 분석을 하고요. 이 시장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해집니다. 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뭐 어설프게 막 진짜 타점 잡고 아니면 재무제표 공부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뭐 혹은 남들만 들어서 똑같이 따라하고 이러다가 손실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난 뒤부터 저는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면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드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 우리 좋은 타점들 그림 그려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